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네랄과 중금속 세 번째 시간으로 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소는 원자번호 33번, 금속은 아니고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소와 결합했는가에 따라서 회색, 황색, 흑색 등 색을 띱니다. 그래서 염료의 원료로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혼자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은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화합물이 어떤 원소와 결합했는가에 따라서 무기비소, 유기비소로 나누는데요. 산소, 염소, 황과 결합한 무기비소가 있고 탄소와 결합한 유기비소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은 바로 무기비소입니다. 가장 많은 형태는 삼산화비소인데 산소 3개와 비소 2개가 결합해서 화합물을 이루었는데 이게 삼산화비소이고 과거에 비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인체에 유입된 비소는 메틸화되어서 배설됩니다. CH3 이게 메틸기인데 이게 붙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되는 것입니다. 비소의 용도를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색깔을 띠기 때문에 염료의 원료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비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고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용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농약이나 쥐약, 또 목재의 방부제 등에 사용하고 있고 의료용으로도 사용합니다. 한방에서도 비소를 사용합니다. 또 합금의 첨가물로 사용해서 특히 구리나 납의 성질을 우리가 원하는 성질로 바꾸기 원할 때 첨가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화장품이나 염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반도체 산업에 비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비소는 암석이나 토양, 민물, 바닷물 거의 모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주 흔한 그런 금속이 되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많은 형태가 삼산화비소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과거에 비상이나 아비산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 3개와 비소 2개가 화합물을 이뤘는데 색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 비소 4개와 산소 6개가 이렇게 결합해 있습니다. 산소 3개, 비소 2개가 아니라 이 삼산화비소가 2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비소의 급성 중독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드뭅니다. 1955년 일본에서 모리나가 분유에 비소가 사고로 첨가되었습니다. 영아가 12,000명이 중독되고 그중 130명의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대만의 지하수에 비소가 오염되었는데 그 지하수를 먹고 428명이 피부암에 걸렸습니다. 이때 햇볕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서 피부암이 발생했습니다. 피부암은 대개 햇볕에 노출된 부위, 얼굴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햇볕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서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햇볕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 피부암이 발생했다면 중금속 검사가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1990년도 영국에서는 비소 오염된 맥주를 마시고 6,000명이 중독되고 7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만성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적 노출이 꽤 많습니다. 광산, 채석장,
목재소, 제련소, 비소연관 산업체입니다. 이 암석을 부수는 과정에서 암석 속에 비소가 이 흡입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광산, 또 돌을 캐는 채석장이나 돌공장, 또 제련소, 이거는 다 암석이 부서지면서 비소를 마셔서 폐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폐에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목재소는 방부제로 사용하는 비소가 목재를 자르는 과정에서 흡입되는 것입니다. 또 비소가 포함된 농작물, 수산물을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인들이 주로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어패류, 조개나 해조류,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 특히나 토시나 새우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비소가 포함된 사료를 먹인 육류나 양식어류에 섭취했을 때입니다. 과거에 이 사료에 이 비소를 포함했는데 비소가 이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 대용으로 사용했고, 또 닭의 사료로 쓰면 닭은 비소에 크게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성장이 촉진된다고 해서 닭의 사료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지하수에 비소가 오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쌀에 비소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그 이유는 지하수로 이 논에 관계를 해서 그 물에 오염된 이 쌀을 먹고 이 중독이 된 경우입니다. 증상을 보겠습니다. 사실 너무 다양합니다. 기전은 황을 함유하고 있는 효소에 황과 비소가 결합하여 효소 기능을 방해해서 증상을 나타납니다. 또 인과 비소는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ATP라는 물질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우리 몸의 화학 물질인데요. ATP의 이 인 대신에 비소가 결합해서 ATP 생성이 방해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몸이 축 처지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식욕이 감소되고 변비, 구역질, 복통과 같은 소화기 증상, 또 무기력한 증상, 피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피부가 거칠고 딱딱해지고 검게 변하고 머리카락도 빠집니다. 간의 손상이 오면 만성피로, 황달, 신장의 손상이 오면 신기능이 저하돼서 부종이 올 수 있고, 뼈의 골수가 손상이 오면 조혈 기능이 감소돼서 빈혈이나 백혈구 감소가 올 수 있습니다. 또 혈액에 적혈구에 결합해서 혈구가 용혈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상을 계속 봅니다. 근육에 결합해서 근육 기능을 못하면 허약하고 무기력하고 피로하고 호흡 근육이 약해지면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또 말초신경에 손상이 와서 신경통, 살짝만 피부에 닿아도 통증을 느끼는 압통, 또 시리고 저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중추신경에 손상이 와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 균형감각 저하, 뇌전증, 간질이죠. 또 건망증이나 치매, 처음엔 감각이 저하되고 나중에는 운동 기능도 저하됩니다. 또 암이 피부암, 폐암, 방광암, 혈액암과 같은 암이 발생합니다. 비소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쌀의 비소 함량을 보겠습니다. 한국 논문입니다. 국내 비오염 논토양에서 재배한 현미와 백미 중 비소 화학종 함량입니다. 먼저 CCCF라는 국제공인단체에서 무기비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몸에 해로운 것이 무기비소지요. 그래서 현미는 0.35, 백미는 0.2, 그 이하이면 크게 문제없다
라고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한국사를 보겠습니다. 100군데나 되는 많은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 평균치를 냈습니다. 현미는 0.11, 백미는 0.07. 당연히 현미가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00군데 중에서 가장 많은 농도가 0.23, 또 백미는 0.14. 역시 이 국제 기준에 비교하면 가장 많은 이 농도도 더 적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국쌀은 이 비소 걱정 없이, 크게 걱정 없이 먹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CCCF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덱스 커미티 on Contaminant in Food입니다. 여러 나라의 쌀의 무기비소 평균치를 조사했습니다. USA 미국 평균, 또 미국의 텍사스, 루이지애나, 여기에 비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태국, 중국, 한국의 식약처 조사, 생협조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CCCF 코덱스 이 기준은 백미 기준으로 0.2 이하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0.2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환경청에서는 0.1로 정했습니다. 미국 환경청 기준으로 보면 미국 쌀, 또 중국 쌀은 기준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 쌀은 기준 그 안에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소비자연합에서 미국 쌀에 비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섭취 제한을 공고했습니다. 어른은 일주일에 2회 이하로 먹고 5세 이하의 아이들은 쌀로 만든 이유식, 시리얼, 파스타 등을 아예 먹지 말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산물에는 비소의 잔류 허용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어도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해조류, 이 해조류는 가공식품에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 무기비소 기준치로 영아용 가공식품은 0.1 이하, 그 외에는 1 이하로 해조류에는 잔류 허용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의 주별 쌀 생산량 그림입니다. 방금 전에 미국 소비자 연합에서 미국 쌀 어른은 일주일에 2번 이하, 5세 이하 어린이는 아예 먹지 말 것을 공고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24%를 생산하고 텍사스,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이 지역에서 70%의 쌀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과거에 목화를 생성했는데 비소가 함유된 항생제를 많이 뿌렸던 모양입니다. 토양이 오염되어서 목화가 생산성이 없으니까 지금은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쌀에 비소가 포함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쌀에 비소를 많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그런 공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해조류 중에서 비소 함량을 보겠습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톳, 모자반, 김, 미역, 다시마가 있고 총 비소 평균, 무기비소 평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톳은 6.4, 6.0, 2.1, 2.1, 3.2. 또 몸에 해로운 무기비소는 톳은 3.3, 4.0, 그리고 다행히 불검출입니다. 그래서 김, 미역, 다시마는 몸에 해로운 무기비소가 없기 때문에 김, 미역, 다시마에는 무기비소가 없어요. 안심하고 드세요. 그런 뜻이고 톳과 모자반에는 무기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건조한 톳과 모자반은 30분간 불린 후 30분간 삶아서 사용하세요. 30분간 물에 불리고 30분간 물에 데치면 무기비소의 약 80%가 빠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20%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고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20%도 걱정이 되시기도 하겠죠. 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톳 원재료 대비 무기비소 함유 비율에서 생톳의 무기비소를 100%로 잡습니다. 방금 전에 톳이 kg당 무기비소가 3.3mg per kg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100%로 잡고 먹었을 때 생톳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되는 비율을 보인 겁니다. 약 20%가 조금 넘습니다. 또 데친 톳은 소화 흡수율이 좀 높지만 약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0% 남은 이 무기비소도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20-30%만 흡수가 된다는 의미니까 걱정 없이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전 슬라이드에서 톳의 무기비소가 3.3mg per kg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리고 데치면 20%만 남는다고 했으니 3.3의 20%는 0.66mg per kg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걱정 없이 먹어도 되는데 이 0.66에 약 30% 정도만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흡수율이 30%라고 했으니 0.66에 0.3을 곱하면 약 0.2mg per kg, 이게 흡수되는 용량입니다. 이 정도는 흡수돼서는 인체가 크게 해를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드셔도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쌀의 비소 농도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현미는 0.11mg per kg, 백미는 0.07mg per kg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용량이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현미보다 백미가 더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흡수되는 이 비소의 양은 오히려 현미가 더 적다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섬유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소뿐만 아니라 카드뮴이나 수은이나 납, 알루미늄 등 중금속은 섬유질에 흡착합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빠지는 것이죠. 백미는 섬유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흡수가 더 많이 되는 것이고 현미는 적게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미가 또한 또 한 번 더 낫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톳은 섬유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70%의 비소가 대변으로 섬유질에 묻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톳, 모자반, 또 현미, 백미 걱정 없이 드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소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보겠습니다. 노출을 줄이기, 정수기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에 불리고 충분히 씻으면 비소가 많이 씻겨 내려갑니다. 또 배출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셀레늄, 요오드,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C, 또 황성분이 비소와 잘 붙기 때문에 황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으로 마늘, 양파, 부추, 파, 생강 등을 드십시오. 또 채소가 섬유질이 중금속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병원에 오시면 킬레이션 치료가 있고 또 여러가지 주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소, 중금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